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6월 28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3부 세계 1등급 품질의 대한민국 우유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싶은데요. 네.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주 아나운서 여름나기 준비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모자를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이 자외선이 피부에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올 여름에는 이 소중한 머리카락 좀 챙겨보려고요. 네, 머리카락 챙기는 거 중요하죠. 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양과 수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 가끔씩 해바라기나 수국 같은 여름꽃을 길어 나들이 가는 여유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하지만 수국처럼 화사하게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한 번 발생했다.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지난 5년 동안 사망자 수만 10명이 넘는다는데 지난 1일에도 발생한 아찔한 순간. 네, 이쪽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셨고요. 그날 제보자의 어머니는 보험사 서류 접수를 위해 이곳 빌딩을 방문했었답니다. 일정을 마치고 주차된 차량을 찾았던 어머니. 출차를 하려고 탑승하는 도중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출입구가 닫혀버렸습니다. 어떡하죠? 타자마자 차가 뺑그르 돌더니 턱턱턱턱 소리가 나면서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마는데요. 의문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뀝니다. 너무 당황하니 말도 안 나오고 이거 뭐지? 떨어지는 건가? 약 1분 만에 작동을 멈춘 기계는 사람이 탑승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주차시키는데요. 빛 한 점 없는 암흑 속 제보자의 어머니가 당도한 곳은 무려 약 20m 높이의 주차타워 9층. 여보세요? 차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탔는데 입고가 됐어요. 막 너무 깜깜한 데로 지금 차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빨리 좀 해주세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지하로 내려왔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관리자에게 연락했다는데요. 옆에 막 차들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요. 좀 무섭죠.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찾아요. 지금 차지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지금 번호가 먼저처럼 사라져버렸어. 차량 번호도 조회가 안 돼 20분이 흐르도록 위치 파악도 안 됐답니다. 아유, 얼마나 답답해요. 사라졌다는 말을 하니까 진땀이 바득바득 나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30여 분의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자 결국 119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주차장에 지금 한 30분째 갇혀 있는데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힘들고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신고 접수 후 약 10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 하지만 바로 구조할 수 없었다는데요. 아들, 엄마 여기 지하 주차장에 갇혔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꾸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돼서 119에 신고했어. 근데 전문가가 와야 된대. 기계식 주차장에 섣불리 진입할 수 없어 관리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답니다. 어떻게 빨리 오시면 안 와. 5분이 지났는데. 계속 마음이 타들어가던 그때 아들! 어디 계시는 거야?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반장님, 뺄 수 있어요? 차가 없어요? 아까부터 차 번호가 없다고 차 번호가 없구나. 그러시더라고. 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기기를 조작할 수 없다는 말에 승강기 번호를 확인합니다. 아랫 번호가 25번. 오케이. 그거 빼세요. 네네네. 빠지나요? 전문가의 지도 아래 9층 허공에 떠 있었던 차량이 마침내 출입구로 내려옵니다.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됐지만 제보자의 어머니는 이날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간 줄 알고 차를 내리진 아하. 않고 결론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올라온 거지. 한순간의 부주의로 시작된 기계식 주차장 닫힘 사고. 안타까운 점은 운전자 구조가 무려 1시간 가까이 지체됐다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도 혹시 차량이 추락사고라든지 그런 안전사고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119 분들도 이거를 손을 못 대세요. 소방서라든가 이쪽에서도 이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이제 유지 보수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수십 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특성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기계식 주차장. 편리함보다 앞서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17일 이른 오전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순간. 장봉과 방패를 든 경찰이 상의를 벗은 남자와 대치하고 있는데 외국인 피의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20cm 칼이랑 양주병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이 남성은 양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계속 위협을 가했답니다. 제압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됐다고요. 주택가다 보니까 언제 주민분들이 나올지 몰라서 조금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하죠. 네, 정면으로 제압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최민우 순경. 그가 발견한 곳은 돌아갈 수 있어요? 원장님, 돌아갈래? 남성이 서 있는 곳으로 뒤돌아갈 수 있는 골목길을 알려준 시민. 정보를 입수한 두 경찰이 접근을 시도합니다. 뒤에서 언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제 무전기 소리도 줄이고 최대한 피의자가 알아채지 않도록 뒤로 좀 조심히 돌아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죽이며 남성과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가는데요. 때마침 주차된 차량도 있어 그 뒤로 몸을 숨깁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타이밍을 노려보는데요. 남성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경찰이 시선을 끄는 동안 먼저 다가가는 최민우 순경. 장봉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쥐고 있던 병을 떨어뜨리고 재빨리 테이저건으로 제압에 성공하는 고아라 경장.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남성의 정체는 불법 체류자였답니다. 난동을 부린 이유는요. 밝혀진 바로는 모국에 친형이 아파서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흉기 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고 싶다는 황당한 이유로 벌인 흉기 난동 사건. 그 대가는 엄중한 처벌입니다. 작업자가 승강기 점검 중 추락사한 사건이 10일 간격으로 2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20, 30대의 청년들이었는데요. 위험천만한 승강기 사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사고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꽝꽝꽝 소리가 떨어졌던 소리가 났고 다리도 핸드폰만 덩그러니 놓이고 사람이 안 보이다는 얘기야. 지금 이곳이 사고가 발생해서 장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는 현재 사용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이달 23일입니다. 홀로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청년이 7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25m 아래로 떨어진 곳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케이블의 손상을 확인을 하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선임 작업자하고 연락을 해서 기다리는 과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 사진을 선임자에게 보내며 혼자는 힘드니 도와달라는 전화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도착했을 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되면 굉장히 불안한 자세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안전펜스는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안전 펜스가 있다 해도 틈새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심지어 사고가 났던 엘리베이터에는 이런 최소한의 안전 펜스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고가 일주일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인데요. 지난 16일에도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층에서 홀로 승강기를 점검하던 30대 남성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안전모도 안 하고 갔고 2인 1조인데 또 한 사람이 안 오는데도 그냥 먼저 급하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만 함께 있었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주변에 동료가 있었다고 하면 응급 조치를 취할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회사의 관련 규정을 문의해봤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요. 고장 수리를 혼자 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콜버도 혼자 가는데.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안전관계 법령을 중시하며 교육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규정상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는 2인 1조로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2인을 보는 기준을 현장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현장을 2명이 들어와서 한 명은 1동을 가고 한 명은 2동을 가고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인원의 배치 기준이 아파트인지 승강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네. 자, 때문에 노조는 회사의 한 승강기에 2인 1조 작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런 사망 사고에도 업무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동으로는 활동 점검하고 일 있으면 연락하고 해야겠습니다. 2인 1조로 현장에 가지만 이렇게 각자 흩어져 혼자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동료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동료의 사고가 자꾸 더 조심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업계 3위 기업이지만 담당 기사 1명당 승강기 80여 대를 관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는 포화 상태. 자, 인력 충원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안전법령을 지키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운행 운영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에 관한 그 유지관리업자는 반드시 2명 이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명만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 없었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당연히 될 것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승강기 작업자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4년간 4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 관련 두 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형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인데요. 작년 1월 시행이 되었지만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그 사례가 한 3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제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그런 처벌이 필요한데요. 좀 더
강화해야지 이런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이익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인명피해, 이제는 정말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상북도 경주. 줄 보이시죠? 이곳에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명물이 있습니다. 안에 치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경주의 또 상징이니까 경주 하면 시범빵.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나 10원 같은 이 모습. 가격이 10원짜리는 아니지만 10원 모양이다. 이 모습으로 눈도장 찍은 경주의 명물이죠. 입소문을 타고 최근에는 전국에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 10원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0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좀 아쉽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럼 이름 자체가 근데 바뀌긴 할 것 같네. 시범빵이 아니고 하니까. 10원 모양의 빵,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화폐 도안을 이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품 디자인을 좀 바꾸시라고 안내를 한 게 작년 5월입니다. 10원 빵이 10원 동전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동전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화폐를 만들거나 동전의 어떤 문양을 만들 때는 이건 누군가가 그걸 창작해야 되잖아요.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저작권이라는 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조폐공사 이런 기관으로 가게 돼서 그런 것들을 업무상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업무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화폐 또한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까지 했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엔 문제가 없는 듯한데 대체 뭐가 문제죠? 화폐 도안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영리 목적은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엔 부적절합니다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전에도 돈방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옷 같은 거 이런 화폐 도안이 쓰이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오남용하는 사례들을 쭉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화폐 모양으로 디자인된 제품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원빵도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공 포털 누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도안들을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거를 공개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옛날 10원짜리 주화도 공공 디자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떡하니 화폐 도안이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못 바꾸겠다 하는 근거로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를 근거로 되니까 그거를 취소를 하고 조용히 뺐더라고요.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10원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조폐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공공누리 쪽에서 이 이미지를 공공누리에 올려도 되겠냐라고 문의를 한 것 같아요.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영리목적으로 이용 안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시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게시가 돼버린 겁니다. 대리점이 상당히 늘어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안내를 했었죠.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화폐 도안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니 어디니 우리 업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는 3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거 준 게 지금 한 5개 정도 업체밖에 안 되고. 연매출은 얼마인 거예요? 네, 20억 정도 되죠. 매출이. 예. 경주의 한 거리에서만 무려 10여 개의 시범빵 업체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빵 모양은 같아도 맛도 가격도 레시피도 모든 게 다 다른 업체들입니다. 모든 업체에서 빵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디자인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한국은행을 빼달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기계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쓰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했을 때 한 100여 대 정도 되는데 그 한 1억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0원빵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원의 도안이 아니라 1966년에 발행됐던 도안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10원짜리와는 약간이지만 디자인이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발행도 되지 않는 이 도안, 과연 저작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사라질지도 모르는 10원빵. 13년 뒤엔 가능하다는데요. 업무상 저작권은 발생하고 70년 동안 존속합니다. 아직 이 66년도 발행됐던 10원 주화의 도안은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966년 주화 디자인은 2036년엔 저작권이 소멸된다는데요. 다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 담긴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보탑 그림은 특정 각도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면 다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숫자와 어떤 한국은행이라는 문자 기재에도 사실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각각의 개별 요소에는 저는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10원 동전에 있는 각각의 요소는 저작권 인정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상호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폐 도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화폐 도안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있어서 이용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화폐가 유사하게 되면 일종의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리적 사용 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바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시엔 사람들의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빵 크기도 상당히 우리 10원 동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국민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화폐, 일반적인 화폐로 생각하지 않고 또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안만 똑같이 실제적으로 빵이고 먹히면 빵이고 또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좀 알리는 홍보적 효과도 좀 순기능도 있어요. 이건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경주에서 시작했던 10원빵은 일본까지 건너가 10엔빵의 모습으로 일본의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 이유 중 하나인 화폐 디자인. 바꾼다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도안을 이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이제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없을 거거든요. 또 다른 디자인으로 통일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서로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러면 엄청난 사실은 출혈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올 때 재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의 상권에 대한 상당한 데미지를 타격을 줄 수도 있는. 10원빵으로 핫한 경주의 거리. 하지만 제재로 인해 10원빵 디자인이 각 업체마다 바뀌었어요. 모양과 형태도 제각각. 아니 10원빵 먹으려고 왔는데 10원 모양은 하나도 없잖아. 10원빵의 인기 요소가 사라지니 매출에 영향이 가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10원빵 우리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면 다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맛을 못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리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영리적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인데 좀 가이드라인이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10원 모양의 빵이 만든 저작권 논란. 어느 쪽도 다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소매점을 찾는 불청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한 가게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물건을 마구잡이로 담더니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섭니다. 수차례나 가게를 찾아와 서슴없이 도둑질한 남성. 또 다른 가게에선 훔치려는 자와 막으려는 시민의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You need to go, man. You need to leave the store. Yo. 대범하기까지 한 절도 행위가 급증한 미국.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덮치면서 세제와 음식 등 생필품을 노리는 도둑들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절도 피해 금액은 무려 124조 원에 달하는데요. 급기야 상품에 모두 도난 방지 장치를 다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I've worked in retail before, and so I do understand the need to protect items in the store, but locking everything up. 반년간 절도 신고 접수만 3,000건이 넘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곳곳에서 절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영국 또한 비슷한 절도 범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영국의 한 소매점.
술을 계산대에 내려놓은 남성이 돈 대신 꺼내든 건 바로 흉기였습니다. 곧장 밖으로 나가 가게 셔터를 닫아버리는 점주. 도주하려던 남자는 결국 셔터 틈에 끼어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히고 마는데요. 이런 소매점 절도가 지난해 기준 110만 건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어떤 아저씨께서 장바구니에다가 막 엄청 많이 담으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 산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작년 여름 이후부터 영국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는 등 브렉시트의 여파를 겪고 있는 영국. 치솟는 물가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시민도 늘어난 겁니다. 워낙에 이제 도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들이 그냥 손을 놔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 번 쌓이다 보면은 가게 주인들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게다가 잦아지는 신고로 훔친 물건이 한화 약 8만 원 이하일 경우 배상 외에 형사처벌은 없는 상황. 50파운드 이내로만 48, 49 이렇게 딱 훔쳐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경찰들 나와서 잡을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찰들도 손을 놔버린다는 현실이 좀 되게 암울하게 느껴졌고 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늘어가는 좀도둑과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 사이 고민이 깊어진 영국.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중미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 인근의 한 여성 교도소. 교도소 내에 울리는 총성에 수감자들이 도망치는데요. 놀랍게도 총을 쏜 사람 역시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죄수였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도 총격을 멈추지 않는 수감자들. 그런가 하면 수감자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교도소 내부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재소자들은 온두라스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소속으로 조직 간 다툼이 폭동의 원인인 걸로 추정 중인데요. 재소자들 사이의 폭력 사태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46명. 게다가 교도소에서 무기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 대체 어떻게 교도소에 무기가 반입될 수 있었을까? 온두라스 하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예요. 정부는 정치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 자금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마약 경제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실제로 국가의 청렴도와 직결되는 부패 인식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온두라스. 경찰 등 치안 담당 기관 역시 낮은 청렴도를 기록하면서 범죄 지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죠.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일단 한 번씩 강도로에 다 털려요. 도로에 기차가 그냥 버려져 있고 마을 자체를 갱단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갱들 힘이 워낙 강해서 신문에도 여기는 어떤 갱단이 맡고 있고 이런 게 다 알려져 있을 정도면은 정부가 모를 수가 없는데 온두라스를 장악하고 있는 약 4만 명의 범죄 조직원들. 조직 간 다툼까지 비일비재해 온두라스의 살인 범죄율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교도소 내에서도 조직 문화가 유지되며 교정 당국의 통제는 쉽지 않은 상황. 교도소라는 것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워낙 큰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교도소 자체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조직원들 또는 그 두목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마약 카르텔 도시를 이루어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 사건 역시 조직에 소속된 수감자들이 무기를 반입하는 걸 교정 당국이 제지할 수 없었던 거죠. 이에 지난해 선출됐던 온두라스의 대통령은 해당 교도소의 관리를 헌병대에 일임했습니다. 또 여성 교도소 참극의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범죄 조직 소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오명을 쓴 온두라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한편 최근 칠레에는 20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수도 산티아고를 가로지르는 마포차 강이 범람했는데요. 주택 만여 채가 고립됐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 물 관리를 하는 수도 회사가 범람한 강의 정화 작업을 중단하면서 식수 공급까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가로지르는 마포초강이 범람했습니다.
del año 1986 que el río no crecía de esa forma, que nos acarreaba ese caudal. Por lo cual se activan las quebradas y se pone en riesgo la vida de las personas. Nosotros hemos señalado que este es el peor sistema frontal que hemos tenido en más de 10 años. 수도권에 최고 156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요 고속도로가 끊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경우는 11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안데스산의 높은 지역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바다로 보통 이제 물이 나가게 되는데 그 물이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강물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됐고요. 강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했지만 2,600채 이상의 주택이 파손되고 10,000명이 넘는 주민이 고립된 상황. 산사태와 홍수로 2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식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하루나 몇 시간 이렇게 단수를 하겠다고 공지를 보통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 끝나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혼란이 있었고. 수도 산티아고 인근 36개 도시가 홍수 속에서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뭘까? 칠레는 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회사들이 상하수소 시설을 건설을 하고 물이 이제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막아놓기 때문에 국토에 돌아갔어야 하는 물들이 모이게 되면서 사막화가 심해졌고요.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칠레의 가뭄. 상수도 기업이 선택적으로 물을 공급하면서 호수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땅이 말라붙기도 했죠. 여기에 사흘 연속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마치 코팅이 된 것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에 강이 범람하면서 800톤가량의 퇴적물과 쓰레기들이 떠밀려왔던 상황. 결국 수도 기업은 식수 정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왔는데요. 라는 그런 물 회사가 산티아고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 이제 물을 모으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이 임업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물관리 민영화가 헌법으로 제정된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물을 임업과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칠레. 주요 수출품인 구리를 정제하는 데에도 평균 5천억 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마실 물은 부족한 날이 많습니다. 작년에 신헌법의 조항 중에서 물 사유화 폐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때 부결이 됐었죠. 그 부결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신헌법 자체는 굉장히 싫어했지만 물 사유화 헌법 폐지는 굉장히 아쉬웠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물 관리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교육, 전력,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운영을 40년 넘게 민간 기업이 위탁하고 있는 칠레. 좋은 방향으로 헌법이 이제 좀 제정이 되어져서 물 부족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해 속에서 인간에 의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끓여 먹어도 맛있고 부숴 먹어도 맛있고 한 말아 먹어도 맛있는 오늘의 물가중개서 바로 라면입니다. 세상은 넓고 먹어볼 라면은 많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라면이 전년 대비 13.1%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자,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죠. 역시 라면은 언제 어디서 먹어도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 라면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오른 건지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라면 가격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많은 제조사가 줄줄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점유율 상위 3사 인상률은 평균 12% 정도 되는데요. 편의점 가격으로 따지면 3사 대표 라면의 평균값은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죠. 예전에는 동전으로만 먹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지폐를 챙겨가야 할 정도로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라면 가격은 어떤지 한번 같이 가서 알아보시죠.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식당에서도 라면 값을 체감하고 있을까요? 전에 3,500원 받고 항공기 줬잖아. 네. 지금은 올라가지고 4,500원 받아. 땅
정도 올라가지고는 난 더 받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남이 실제로 오르니까 더 받았지. 하루에 100그릇씩 판매한다는 이곳. 불어버린 라면값에 결국 지난해 메뉴 가격을 1,000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10박스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내가 가질 돈이 없어지지. 네. 가공식품 라면의 출고가가 오르니 자연스레 외식으로 먹는 라면값 또한 상승되겠죠. 그런데 가격으로 따진다면 겨우 50원에서 100원 정도가 오른 건데 이 금액이 얼마나 유의미한 금액인 거죠? 라면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도 여러 번 먹죠. 전반적으로 외식값이 올랐다. 이러면 이제 라면을 하루에 한 끼로 내가 대체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소비자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100원 이상의 어떤 그런 체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소비한 라면 평균 개수는 인당 77개입니다. 5일에 한 개꼴인 건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음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추경욱 부총리는 라면 가격을 콕 집어 겨냥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 원인이었던 밀과 파묘 가격이 안정화가 됐으니 라면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상 전후의 매출 실적은 어떨까요? A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뭐 85% 이상 올랐고,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는 증가했고, C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그 2%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한 45억 정도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영업이익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떨어졌는데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만 느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엔 자체 브랜드 상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죠. 1,000원짜리 라면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 저렴합니다. 내용물에 큰 차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제가 이 두 라면을 전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원짜리 라면 무게 한번. 접시까지 해서 115g 나왔습니다. 550원짜리 라면 한번 올려볼게요. 111g 나왔습니다. 면 중량은 겨우 4g 차이. 그리고 밀이나 파묘, 감자 전분 같은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도 동일했는데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스프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다 따라 볼게요. 스프의 경우는 건더기의 내용물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물론 면 모양이나 건더기 스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게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금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안 만들어 볼 수 없겠죠? 쟤는 3달, 쟤는 2달, 쟤는 한 달만 달래요. 속하는 한 달도 되니까. 내 차엔 어떤 세계? 소카 플랜. 새 차네요. 노고은 요리 연구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중계 이어갑니다. 라면이니까요. 우선 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깃한 면발이 라면의 생명이죠.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 먼저 들어갔습니다. 소금과 베이킹소다 약 11원 정도 반죽에 첨가해주고요. 감자 전분입니다. 여기에 감자 전분 더해주면 쫄깃함이 더해지겠죠. 그럼 끝인가요? 우리 라면 보면은 약간 노르스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타민 B2입니다. 아, 노란 면발의 이유 바로 비타민이었군요. 영양 섭취는 물론 맛깔스럽기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들어갑니다. 확실히 반죽이 노랗군요. 자, 길게 면발 쫙 뽑아주고 그 다음은 뭔가요? 자, 이제 튀기면 됩니다. 이 꽤 많은 양의 기름인데 면 하나만 튀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 600에서 700ml 정도 들어갔습니다. 10번 정도는 튀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당 210원 꼴로 기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온 면발 개당 455원 정도입니다. 확실히 기름과 밀가루에서 정말 많은 금액을 차지하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건더기 스프는 어떻게 하나요? 역시나 수작업이겠죠. 재료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대파, 홍고추, 표고버섯, 당근, 콩고기 잘게 썰어서 건조해 줍니다. 그리고 자, 기존 건더기 스프와 비교해서 하나하나 골라 맞춰봅니다. 스프는요, 다 섞어주면 됩니다. 빨간 국물을 위한 고춧가루, 맛소금 한 꼬집, 생강가루, 마늘가루 넣어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육수를 직접 제조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육수 베이스를 내줄 분말 들어갑니다. 면이랑
스프까지 해서 614원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라면 제조사에서는 대량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더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라면 바로 이겁니다. 모닝라면. 그럼 맛도 비슷한지 제가 한번 직접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반죽부터 스프까지 전부 수제로 만든 모닝라면. 맛도 판매하는 라면과 비슷할까요? 이게 바로 모닝라면입니다. 이야, 냄새가 벌써 라면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맛있어요. 그래요? 그냥 라면인데요? 직접 만들어 본 결과 재료의 60% 이상을 밀과 파누가 차지했는데요. 그럼 밀 가격이 안정화됐으니까 이 라면 가격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바로 어제 정부의 압박 9일 만에 라면 제조사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줄곧 오르던 가격이 13년 만에 내린 건데요. 2010년도에 잠깐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다시 올렸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렸지만은 멀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가격을 원위치로 갖다 놓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전에도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명분거리만 생기면은 올 유혹이 생기는 거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또 한 변 라면값 너마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서 물가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와, 본격적인 여름이 됐습니다. 삼복더위를 맞이하기 전 기력 보충할 걸 찾고 있다면 힘이 불끈 제철 맞은 귀한 고기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 보양식이요. 보양식. 네. 여름 보양식. 서복, 중복, 말복까지 100만 원. 신선한 머리. 크기가 큰 건요. 무려 100만 원이나 한다는 이건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임금님도 찾아 먹었다는 여름바다의 제왕 민어입니다. 지금 이맘때면 가장 맛이 오르는 민어는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죠. 뼈하고 이렇게 푹 끓이면은 완전히 우무가 되고 식으면 얼려져 버려. 어떻게 보약 한 뚝배기 하실래요? 마치 사골국물처럼 뽀얗죠? 민어 맑은탕입니다. 뽀얀 진국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데요. 제철 맞은 민어는 경매시장에서도 단연 인기 품목. 7, 8월이 되면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죠. 목포로 한번 가볼까요? 역사 깊은 민어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민어철에는 목포 시내 대부분 횟집이 민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시작하고 이제 7, 8월에는 민어가 한 15kg에서 한 마리가 20kg 나가는데 근데 너무 기름지고 맛있어요. 입안에 넣으면 향이 퍼지면서 신선한 민어를 매일 아침 받아서 부위별로 손질해 놓습니다. 한 10kg 넘어갈 것 같은데? 10kg? 네. 민어의 별미는 바로 이 불에인데요. 홍어에 간이 있다면 민어에는 불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불에는 민어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죠. 민어는 불에를 꼭 드셔야 되고 그러니 민어 한 마리 다 드셨다는 거지. 민어 불에는 생으로 기름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살짝 데친 껍질과 함께 먹으면 와, 말이 필요 없죠. 다음은 민어회. 이 기름진 것 좀 보세요. 민어회는 쫀득쫀득한 식감이 정말 일품인데요. 이건 기름기가 두둑해서 바다의 삼겹살이라고도 불리는 민어 뱃살입니다. 이렇게 민어회 한 접시가 완성됐네요. 막걸리 식초로 만든 민어회 전용 양념장에 콕 찍어서 맛을 보면 어떨까요? 뭐 제철 민어회 먹으니까 힘이 불끈 나가 있어요. 진짜 좋겠어요, 그렇죠? 제철에 딱 먹었다. 여름에 땀 흘리고 자빠진 사람이 바로 일어나 달려다녀. 이래서 민어가 좋다는 얘기지. 그 정도예요? 나는 민어회를 처음 먹어보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여기에 민어 특수 부위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걸 먹고 껍질을 먹으면은 한 마리 다. 민어가 1000냥이면 불에가 900냥. 귀한 만큼 최고의 맛입니다. 다음은 임금님 수라상 단골 메뉴 민어전인데요. 이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안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는다고요.
다른 생선과는 달리 약간 두껍게 부쳐내는 게 특징인데요. 민어살 특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귀한 민어를 만나러 해남군에 있는 송호항을 찾았습니다. 민어잡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민어는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서 잡습니다. 밴댕이가 입값이 돼요. 이렇게 미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민어가 밴댕이를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민어 잡으러 출발.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는 양식장 아니에요? 급기야 양식장에 배를 묵기 시작하는데요? 양식장 밑에 보면은 서식인가 봐요. 그러면 많이 잡혀요. 오, 민어는 양식장 아래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큰 거 물어라. 과연 미끼를 물까요? 그런데 바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야, 날이 오늘 좋을 줄 알았구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조업이 시작됐고 파도가 거칠어지면 민어가 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걱정인데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걸려들었던 민어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 위에 놓쳤던 민어가 둥둥 떠 있는 게 신기한데요. 꽤 큰데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잡아요? 그러게요. 구레가 그런 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떠 있어요. 왜 저러고 있는 뜰채. 아니. 뜰채를 이제 잡는군요. 불에서 공기가 빠지기 전에 얼른 건져야 합니다. 마음이 급한데요. 이거 놓친 건가요? 잡았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잡았습니다. 이야, 보세요. 꽤 큰 민어가 잡혔죠? 첫 시작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버리네. 오늘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민어가 노래를 한다고요? 이 불에 때문에 나는 소리인데 정겹죠? 어머, 신기하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더 잡혔습니다. 크기가 궁금하죠? 이번에도 상당히 큰 민어가 잡힌 것 같은데요. 민어는 부레가 크고 힘이 세서 삼킨 바늘까지 뱉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잡았다고 방심은 금물이겠죠? 끝까지 집중해서 조심히 올려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민어를 올리는데요. 묵직한 게 올라왔어요. 연속으로 민어 잡기 성공! 산란으로 안에 들어와서 산란하고 또 크면서 계속 이제 서해안 타고 올라갈 거예요. 민어는 산란을 위해서 남해로 들어와 7, 8월이 되면 목포나 신안을 거쳐 서해로 계속 북상하고요. 가을에는 인천까지 올라간다고요. 자산 어보에서도 민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왔어요. 빨리 와요. 큰 거. 얼마나 오. 이번에도 큰 민어가 잡혔습니다. 놓칠세라 뜰채로 금세 올리는데요. 악조건 속에서도 선장님의 활약 대단하죠? 네. 이야, 이건 뭐 진짜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월척이에요. 괴물이네요. 하지만 점점 기상이 더 나빠지고 이제는 배에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안전을 위해서 선장님은 아쉽지만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네요.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는데요. 아이고, 고기가 큰 게 안 물어가고 좀 아쉽네요. 제일 기다렸죠? 얼큰한 민어조림과 갓 잡아온 민어회로 지친 몸을 충전하는 시간. 민어조림은 해남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토속 음식인데요. 칼칼한 양념이 담백한 민어살과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맛있겠어요. 농사장이 잡아서 더 맛있는데. 제철 민어 최고! 더워지는 계절 기력 보충이 필요하다면 민어 어떠세요? 오늘도 맛있는 먹자 포구였습니다. The strength within. Once you learn how to harness it, its power is a marvel to witness. Move like no other. The Genesis G70.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60mm의 집중호우가 퍼부을 걸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한낮은 30도로 덥고 습할 전망인데요. 앞으로 비 소식 연이어 있는 만큼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